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일부 제목은 김경수 사면을 말하는 자 역적이고 최소한 사면을 말하지 않는 자 간신이다. 이것이 제목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2년 12월 14일 수요일 오전 7시 1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대장동 관련입니다. 검찰이 김만배가 숨겼던 재산 100억을 찾아냈다는 겁니다. 예. 찾았습니다. 종합해서 드리겠습니다. 대장동 관련과 그 다음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같이 묶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노영민을 소환 조사한다는 겁니다. 이 노영민 일 지난번에 검찰에서 조사한 것은 취업 청탁과 관련되어 것이고 이번에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돼서 조사한다는 겁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진상 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는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다는 겁니다. 어제. 자, 그 다음에 또 오늘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소환해서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14일 오늘입니다. 국정원에서 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가 있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고 보겠습니다. 두 사람 다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이건 좀 두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김만배 씨입니다. 김만배 은닉재산 최소 100억 원 더 있다는 겁니다. 조력자 3명도 체포했다는 겁니다. 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는 13일 김만배 씨가 대장동 사업에서 얻은 최소 100억 원대의 범죄 수익을 숨긴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했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오토바이맨이 있었죠, 왜? 지난번 김만배 씨가 작년 10월 구속영장 기각으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할 당시에 오토바이 배트맨 목장을 한 오토바이맨이 나왔었습니다. 그 사람도 같이 체포했다는 소식입니다. 글쎄요, 빨리빨리 수사 속도를 내서 정점까지 가야 됩니다. 대장동의 정점은 이재명이고, 그다음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정점은 문재인입니다. 글쎄요, 윤석열 검찰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두 개 다 정점까지 갈 수 있을까? 아니면 하나만 갈까? 아니면 둘 다 포기할까를 우리가 감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에게 명령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수사 똑바로 해. 정점까지 최고 책임자까지 처벌해 라고 명령할 권한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채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채무자입니다. 예,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채권을 우리가 회수하겠다 라고 강하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노웅래 씨가 징징 울고 있어요.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그랬습니다. 노웅래 씨가 동료 의원들에게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는 겁니다. 체포 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여러 사람에게 동료 의원들에게 나를 체포 동의안에 동의해 주지 말아라 이렇게 부탁을 하러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지난번에 압수수색을 할 때 장롱 속에서 3억 원이라고는 돈다발이 나왔는데 그때 노웅래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실 때의 부의금, 그 다음에 출판 기념회 성금 다 옛날 건데 보니까 은행에서 5만원짜리나 만원짜리 가면 띠지가 묻혀 있지 않습니까? 띠지에 최근 거라는 겁니다. 최근 거. 최근에 돈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노웅래 씨는 제 후배입니다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동료 의원들에게 버리지 말아달라고 호소할 것이 아니라 법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당하고 떳떳하다는 겁니다. 결코 동료 의원들이 자기를 구해줄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법입니다. 우리 민주사회 국가에서는 법입니다. 법이 나를 보호해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노웅래 씨는 어리석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김경수 씨, 왜 그 MB하고 김경수를 동시에 석방 또는 사면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발끈했죠. 왜 김경수를, 그 사람은 그 부정선거를 저지른 사람인데 왜 사면해 주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복권 없는 그 석방만 해주겠다. 김경수가 정면으로 거부했습니다. 웃기지 마. 나는 죄가 없어. 나 복권 시켜줘. 라고 말한 사람이 김경수입니다. 난 가석방 원치 않아. MB 사면 들려주지 않겠어. 내가 왜 가석방 돼야 돼? 나는 죄가 없어. 그러니까 나를 복권시켜. 라고 지금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감옥소에서. 아주 떳떳한 겁니다. 자, 지금 어떤 부담을 안겨주고 있는 거 하면 나는 죄가 없어. 그러니까 나를 복권시켜. 라고 하는 부담을 누구에게 지우느냐? 윤석열에게 지우는 겁니다. 지가 죄가 없었으면 문재인 때 나 죄 없으니까 사면하라 라고 얘기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문재인 때는 그런 얘기를 못했어. 근데 그 짐을 누구한테 넘기느냐? 윤석열한테 넘기는 겁니다. 내가 죄가 없다는 걸 윤석열 당신이 입증해라. 증명해주라. 라고 그 짐을 윤석열에게 떠넘기는 겁니다. 왜 윤석열에게 떠넘길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수사에 의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두 번째로는 윤석열 밑에 그 덜 떨어진 얼치기 같은 덜 떨어진 그 참모들이 김경수로 사면하라고 나오니까 저 사람들은 덜 떨어졌구나. 내가 치고 들어가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세게 나오는 겁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김경수는 지금 나는 죄가 없어. 죄가 없으니까 내가 죄가 없음을 윤석열 대통령이 증명해줘, 확인해줘 라고 카드를 던진 겁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다. 왜? 윤석열 대통령은 4.15 부정선거에 대한 수사 의지가 없다는 걸 확인했고, 두 번째로는 윤석열 밑에 참모들이 덜 떨어진 사람들이다. 772 같이 덜 떨어진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강하게 치고 나오는 겁니다. 김경수의 편지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자필 편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석방 불원서. 나는 가석방을 원치 않습니다. 이건 김경수가 직접 감옥에서 쓴 거예요. 가석방은 교정시설에서 뉘우치는 빚이 뚜렷한 등의 요건을 갖춘 수용자 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해 법무부에 심사를 신청한 것이라고 교정본부에서 펴낸 수용생활 안내서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줄곧 무죄를 주장해온 나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요건임을 창원교도소 측에 이미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왜? 나는 죄가 없으니까. 죄 없는데 지금 억울하게 갇혀 있으니까. 내가 왜 뉘우쳐? 난 뉘우칠 거 없어. 김경수 내가 왜 뉘우쳐? 나는 죄가 없어. 억울하게 갇혀 있어. 근데 왜 내가 뉘우쳐? 뉘우칠 게 없어 나는. 처음부터 줄곧 무죄를 주장해온 나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건임을 창원교도소 측에 이미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지혜뜻과 무관하게 가석방 심사 신청이 진행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낳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 나는 가석방을 원치 않습니다. 나는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뉘우칠 죄가 없습니다. 나는 당당하게 나를 죄가 없기 때문에 나를 사면하라, 복권시켜라 라고 하는 게 김경수의 자필편지입니다. 이 김경수 사면하자고 석방시켜주자고 추진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거 참 덜 떨어진 사람들입니다. 그 윤석열 밑에 정말 덜 떨어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역적입니다. 역적. 자, 야당은 봐 김경수 죄 없다고 그러잖아.
복권시켜줘. 이게 야당입니다. 야당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야당에서는 김경수 복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뭐 그중에는 뭐 이재명이가 감옥에 갈 경우에 김경수를 다음번 주자, 대권 주자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보관도 있습니다만, 야당 얘기는 이겁니다. 김경수 죄 없다고 지가 얘기하잖아. 억울하게 갇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김경수가 죄가 없음을 확인해줘. 복권시켜 이겁니다. 자, 한민호 씨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포스팅했습니다. 김경수 사면하는 하면 그동안 공정, 법치 운운하는 게 말짱 헛소리가 되고 만다. 윤 대통령이 위험해지고 나라가 위험해진다. 그럴 리 없다고 묻지만 절대 오판하지 않길 바란다는 겁니다. 이 김경수를 사면하자고 하는 사람들 여당 내에서도 그다 얼치기들입니다. 그리고 반역자들입니다. 앞뒤를 못 가리는 한심한 작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김경수가 지금 치고 나오는 겁니다. 아, 이 사람들 다 얼치기들이구나 이거. 그러니까 김경수가 세게 치고 나온다. 왜? 조금 기다려. 내년 봄이면 나오거든요. 풀려나는 건 내년 봄에도 풀려나오는데 그거 필요한 게 아니야. 지금 난 복권이 필요해. 나는 억울해. 참여할 필요가 없어. 죄를 놓칠 필요가 없어. 나는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누가 확인해라? 윤석열 당신이 확인해줘. 가만히 보니까 윤석열 당신은 4.15 부정선거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야. 부정선거에 관대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윤석열이 치고 들어오는 거라는 겁니다. 자, 저는 이 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추성훈을 석방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추성훈이는 죄가 없어요. 죄가 없습니다. 추성훈을 석방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자유민주당에서 이런 광고를 냈어요. 자유민주당은 광고를 참 자주 냅니다. 자유민주당 광고입니다. 좌파의 적폐무리에 희생된 안보전사와 피해자들을 조속히 사면하라. 첫째, 문재인 정권이 출범 직후 청와대를 중심으로 벌인 각 부처에 대한 적폐청산 TF는 종북 주사파 점령군이 대한민국을 파괴한 출발이자 본질이었다. 두 번째, 국가안보의 중추인 국가정보원은 종북 좌파 정예국가위원장으로 TF가 가동돼 불법적인 조직 파괴와 희생자 양산 참사가 빚어졌다. 약 400여 명이 조사를 받았다. 40여 명이 아직도 감옥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윤석열 정부를 우리가 믿지 못하는 이유, 윤석열 저 양반을 우리가 도저히 믿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잘못된 거는 빨리 바로 잡아야죠. 윤석열 검찰이 잡아놓은 거예요, 다. 추성훈이도 석방해야 하고, 그리고 적폐물에 희생된 애국지사들도 전부 석방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건 안 하고 쓸데없이 무슨 김경수를 사면한 자, 정신 나갔어요. 정신이 나도 한참 나갔습니다. 김경수 사면하면 윤석열은 몰락할 겁니다. 왜 쓸데없는 짓만 골라 하는지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밑에 참모들이 전부 다 역적들이나 쓸모없는 쓰레기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들이 나라를 망친다는 겁니다. 그것들이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것들이 바로 그것들이라는 겁니다. 아마 내년 3월이나 4월에 여당,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의 당 대표 선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당 대표를 어떻게 뽑느냐? 그 중에 가장 주요한 논점은, 쟁점은 여론조사를 할 거냐 말 거냐는 겁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여당은 100% 당원 투표로 대표를 선출하는 것도 고려한다는 겁니다. 즉 국민 여론조사를 안 하겠다는 것이죠.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당원투표 70, 국민여론조사 30입니다. 자,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립니다. 제 얼굴은 빼겠습니다. 예를 들어 100명을 하면 70명이 당원이고 30이 국민여론조사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70명하고 30명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는 70명을 했어. 그럼 10명만 하고 곱하기 3을 해버려요. 그럼 30명이 되는 겁니다. 옛날에 나경원 씨가 당대표 됐을 때는 곱하기 30인가를 했어요. 30인가 했던가 300인가를 했어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나경원이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경원을 바보 같다고 비난했습니다. 산수를 할 줄 모르는 나경원은 떨어져도 싸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안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나경원에게 경고했어요. 그러면 너 이준석한테 떨어질 거야. 근데 그냥 괜찮다고 꾸역꾸역 그걸 받아들여서 선거했어요. 당대표 선거했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나라 판사 출신들은 산수를 못한다. 나경원은 떨어져도 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이걸 바꾸자 10%로 줄이거나 아주 0%로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국민투표 여론조사할 필요 없다. 당대표를 뽑는 거면 당대표 뽑는 거면 당원만 투표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대표 뽑는데 참여하고 싶으면 미리부터 당원에 가입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잘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내년도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매일경제신문에서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국정 운영 방향 중에 최우선이 노동이고 그 다음에 연금이고 그 다음에 교육이라는 겁니다. 예,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각 노동, 연금, 교육에 관한 제 견해, 이상로의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노동입니다. 노동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해결하지 말기를 부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게 넘기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노동 3권도 지방자치단체에게 넘기라는 겁니다. 주 52시간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판단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최저임금 지방자치단체가 최저임금을 할지 말지 결정하라는 겁니다. 최저임금 안 하는 지방자치단체도 나올 수 있습니다. 주 52시간 안 하는 지방자치단체도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국가 간의 경쟁입니다. 국가 안에는 지역 간의 경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노동개혁입니다. 두 번째, 연금개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연금의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국민연금이 독점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연금이 독점하고 있으니까 수익률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민이 낸 연금을 가지고 상장사들의 2대 주주로서 막 사장 이 사람 뽑고 이사 이 사람 뽑아 연금 사회주의를 실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연금의 가장 큰 문제는 독점입니다. 우리나라 연금은 독점을 깨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의무적으로 연금에 가입하되, 국민연금에 가입하되, 국민연금 가입 운용사를 처음부터 각 개인이 미래에셋을 하든 삼성증권을 하든 외국사를 하든 각 개인이 연금 운용사를 택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국민연금은 재보험사로서의 성격만 띄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교육개혁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교육부에서 간섭하지 않으면 된다. 대학이 입학시험을 어떻게 치르든, 초등학생을 뽑든, 고등학생을 뽑든, 반도체과를 만들든 상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을 줄이라는 겁니다. 예산을 쏟아볼수록 우리나라 교육은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에 대하여 제 나름대로의 견해를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책을 좀 여러 권 썼습니다. 한 10여 권 넘게 썼고요. 쓸 때마다 노동, 연금, 교육에 대한 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2016년도에는 말에 이 책을 썼죠. 대한민국은 겸손한 제안. 여기에 대한민국을 위한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해놓았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중앙일보 기사를 보여드립니다. 갓난아기 연봉 1,000만 원 시대라는 기사입니다. 정부가 내년 1월부터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을, 만 1세 아동에게는 월 35만 원을 지급한다. 아이가 태어난 가정에게 첫 1년간 840만 원, 이듬해는 420만 원을 국가가 지급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제도를 포함한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 계획을 확정했다고 어제 밝혔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미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이 책에서 그렇게 찔끔찔끔 찔딱찔딱 지원하지 말라. 아기를 낳으면 무조건 출산 축하금으로 1억을 지급하자고 그랬습니다. 1억. 2016년 말에 이 책에서 1억을 지급하자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를 좀 비웃었어요. 야, 너 허경영이 닮아가는 거 아니냐? 저는 허경영 씨 주장도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1,000만 원, 이렇게 1,000만 원 준다고 애기 낳을 것 같아요? 계속 1,000만 원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 가지 그냥 찔끔찔끔 줘요. 찔딱찔딱 주지 말고 딱 애기 나면 딱 1억을 주자라고 하는 주장이 제 주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 주장에 동조하는 언론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맞아.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래. 찔딱찔딱 해봐야 그것 때문에 애 낳지 않아. 차라리 1억 확 줘. 이 회사는 지금 쓸데없이 세수의 23%, 내국세의 23%를 무조건 떼어가지고 초중고등학교 교육감들한테 줘서 제주도에 콘도 사고 아이들 잠옷 사주고 요 앞에 파리바게트에다가 상품권 사서 애들 나갈 때 먹으라고 그러고 태블릿 PC 사주고 그 예산 80몇 억인가 그래요. 그 중에서 30조, 80조가 넘어가요. 그래서 30조만 뛰면 한 해에 30명 나. 그래서 30만 명에 40조 뛰면 한 해에 40만 명 나. 50조 뛰면 한 해에 50만 명 나.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좀 계산을 하면서 살 줄 알아야 됩니다. 계산을 하면서. 저는 찔끔찔끔 주지 말라. 딱 애기 나면 1억 주라는 겁니다.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 첫째 애기 날 때 1억 주고, 둘째 애기 날 때 2억 주고, 셋째 애기 날 때 3억 주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이 많이 낳겠죠. 첫째에 1억, 둘째에 2억. 그럼 많이 날 겁니다. 셋째에 3억. 교육 예산, 제가 얘기했잖아요. 필요 없다니까요, 교육 예산. 교육부 예산은 그말 필요 없어요. 교육부는 예산 때문에 그 초중고등학교 예산에 남아돌아서 나라가 망하고 있어요. 쓸데없는 짓 한다니까요. 고등학교 가보세요. 다 자, 애들. 가보세요, 한번 여러분. 다 자. 제가 일일 교사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다 자. 학생한테 물어봤어. 아니, 제 학생은 왜 자냐 했더니 쟤는 항상 그래요. 학교 선생님들이 가만히 있냐? 예, 선생님들이 아무 얘기 안 해요. 한번 가보세요. 쓸데없는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제발 정확하게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돼요. 교육 문제만 해결해도 우리나라 문제의 반은 해결해요. 국가 예산도 엄청 줄일 수 있고 개인들의 과외 사교육비로 나가는 개인들의 부담도 엄청나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좋은 나라죠. 근데 그걸 안 해. 왜? 교육 마피아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그놈을 빌어먹을 교육 마피아 때문에 나라가 망합니다. 자,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무기를 많이 수출하고 있어요. 폴란드에 수출해서, 야,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구나. 좋았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폴란드에 무기를 많이 수출하면, 그게 우리나라에도 도움이 된다. 언제? 우리나라가 전쟁이 났을 때, 폴란드가 거꾸로 그 무기를 우리에게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기사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조선일보의 유영원 군사전문 기자입니다. 찾아놨습니다. 찾아놨습니다. 전략가들은 더 나아가 양국이 유사시 무기는 물론 탄약 등 상대방에 공급하는 군수 보급기지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남북 간의 전면전이 발생할 시 창원 등에 있는 우리 방산업체들은 북한의 미사일 공격 등으로 조기에 무력화될 가능성이 크다. 폴란드가 우리와 같은 전차, 자주포 등 무기와 탄약을 갖게 되는 만큼 비록 거리는 멀어져 있지만 우리의 유력한 보급기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군수 보급의 필요성은 우크라이나전을 통해서도 재확인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시각도 있구나. 우리가 무기를 수출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우리나라 안보에게도 도움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시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잠시 후에 아침 뉴스 브리핑 2부를 방송해 드립니다. 아침 뉴스 브리핑 2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아침 뉴스 2부의 제목은 최성씨가 또 옥중에서 서신을 보내왔습니다. 그 옥중 서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왜 나에게만 찬진하고 악독하게 보는가? 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2부에서 최서원 씨의 옥중 서신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독립 언론인입니다.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말을 여러분께 조금은 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 주장이 좀 강하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쓰레기들이 그런 올바른 주장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더욱더 강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후원이 필요하면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해외에서 후원해주실 분은 페이팔 계좌를, 국내에서 후원해주실 분은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독립 언론인을 에게 자유롭게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국민이 원하는 대로 올바른 말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는 지금부터 상업 광고입니다. 잠도교 순간 매트를 사용하신 분의 사용 후기를 동영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트, 베개, 안대, 이 복대 이 네 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무실 때 안대하고 주무세요? 네. 잠도교비를 사용하시고 언제부터 효과를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첫날 이튿날서부터 잠을 잘 자는 거를 옆에서 더 많이 느끼는 거예요. 저보다도. 제가 원래 잠이 굉장히 예민하고 잠이 들어도 조그만 소리에도 깨고 또 한 번 깨면은 잠을 잘 다시 못 들고 그랬는데 제가 다시 잠이 들고 웬만한 소리에는 잘 깨지도 않고 그러니까 옆에서 더 이 잠도깨비의 효과는 정말 놀라울 정도라고 40년 같이 살면서 정말 얼마나 제 잠에 대해서 그거를 본인이 옆에서 더 깨닫는 거예요. 이제 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네. 이것을 사용하시고 통증은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항상 남아있던 그 통증이 거의 한 6개월 정도 남아있던 통증이 잠도깨비를 사용하고 한 사흘 되니까 그냥 약간 그 무감각한 느낌이었었어요. 그런데 일주일 지나 2주일 지나고 보니까 그 통증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이 매트리스가 배달 오던 날 그때까지도 이 목 여기가 이렇게 잘 안 돌아가고 이렇게 좀 굳어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자연스럽게 없어졌더라고요. 항상 그냥 없어지질 않거든요. 뭐 한의원 처치를 한달지 그렇게 해야만이 없어졌던 통증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제가 정말 신기하다고 느꼈죠.
예, 잠덕뷰 회사에서 그 12월 한 달 동안 특별 이벤트를 한다고 합니다. 잠덕뷰 숙면 매트를 렌탈 또는 구매하시는 분에게는 자기장 조끼를 이번에 새로 만들었는데 조끼를 증정해 드린다고 합니다. 이달 말까지고요. 이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시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곧 아침 뉴스 브리핑 2부를 방송해 드립니다. 2부에서는 추서훈 씨 편지입니다. 추서훈 씨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나에게만 왜 이렇게 잔인하게 구는가, 악독하게 구는가 물었습니다. 추서훈 씨 편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